여러분, 혹시 최근 들어 계단 오를 때 숨이 차거나 의자에서 일어날 때 으쌰 소리가 나오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심지어 화장실에서 일어날 때도 손잡이를 잡아야 하신 적은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근감 소증이 시작된 명백한 신호입니다. 오늘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근감소증학회 최근 발표에 따르면 50대 이후 잘못된 운동을 하신 분들의 근육, 손실 속도가 운동을 안 하신 분들보다 오히려 2배나 빨랐다고 합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근육이 더 빨리 줄어든 겁니다. 무릎은 망가지고 허리는 다치고 결국 병원 신세만 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50대 이상 분들 중 80% 이상이 지금도 이런 위험한 운동을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좋다고 믿고 열심히 하시는 그 운동이 사실은 근육을 파괴하고 관절을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통계를 보면 50대 이후 근감소증으로 인한 낙상사고가 매년 1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낙상 후 골절이 발생하면 그중 30%가 1년 이내에 거동이 불가능해지고 20%는 사망에 이릅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모든 게 예방 가능하다는 겁니다. 올바른 운동법만 알고 계셨다면 90세까지도 혼자 걷고 여행 다니고 손주들과 뛰어놀 수 있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60대 이후 단백질 섭취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습니다. 연어, 그리스 요거트, 렌틸콩을 드시라고 했죠. 많은 분들이 댓글로 열심히 먹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단백질을 먹어도 운동을 안 하면 근육이 안 생깁니다. 반대로 운동만 열심히 해도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면 근육이 오히려 분해됩니다. 단백질과 운동, 이 두 가지가 함께 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퍼즐, 바로 운동법을 완벽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5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운동 4가지와 반드시 해야 하는 기적의 운동 4가지를 정확히 알게 됩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달린 문제이니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먼저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이런 소중한 건강 정보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50대 이후 우리 몸에는 급격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이 1년에 12%씩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40대까지는 괜찮았는데 50대부터 갑자기 속도가 빨라집니다. 60대가 되면 더 가속화되어 1년에 35%씩 줄어듭니다. 10년이면 근육의 3050%가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젊었을 때 가졌던 힘의 절반만 남는 거죠. 계단 오르기가 힘들어지고 장보기가 버거워지고 결국 집에만 갇혀 지내게 됩니다. 더 심각한 건 근육량 감소가 단순히 힘이 약해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근육량이 정상보다 30% 이하로 떨어지면 당뇨병 발생률이 5배, 심혈관 질환 위험이 3배, 치매 발생률이 2.5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은 단순히 힘을 내는 기관이 아닙니다. 근육은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대사 기관입니다. 혈당을 조절하고 염증을 줄이고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이기도 합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기초 대사량이 떨어집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고 복부 비만이 생기고 내장 지방이 쌓입니다. 이게 다시 염증을 일으키고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또한 근육은 우리 몸의 아미노산 저장소입니다. 몸이 아프거나 수술을 받을 때 근육에서 아미노산을 꺼내 써서 회복합니다. 근육이 없으면 회복력이 떨어집니다. 감기 한 번 걸려도 폐렴으로 악화되고 작은 수술도 합병증이 생깁니다. 뼈 건강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근육량과 골밀도는 정비례 관계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뼈도 약해집니다. 골다공증이 생기고 작은 충격에도 골절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 근육 관리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분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운동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 하던 운동을 그대로 하시거나 TV에서 본 대로 따라 하시거나 동네 어르신들이 하는 대로 하십니다. 그런데 50대 이후의 몸은 2030대와 완전히 다릅니다. 관절 연골이 이미 닳아 있습니다. 인대와 힘줄의 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회복 속도가 느려서 한 번 다치면 오래 갑니다. 심폐 기능도 예전 같지 않아서 과격한 운동은 심장에 부담을 줍니다. 이런 상태에서 잘못된 운동을 하면 운동이 약이 아니라 독이 됩니다. 지금부터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운동 4가지를 하나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중단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무릎 꿇고 하는 걸레질과 받칠입니다. 이게 무슨 운동이냐고 하실 수 있는데 많은 50대 이상 분들이 집안일과 텃밭일을 운동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특히 무릎을 꿇고 걸레질하거나 쪼그려 앉아서 받칠하는 것을 일상적으로 하십니다. 이게 왜 위험하냐고요? 대한정형외과학회 연구에 따르면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린 상태에서 체중이 실리면 무릎 연골에 가해지는 압력이 체중의 78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60kg이시면 무릎에 42만 480kg의 압력이 가해지는 겁니다. 50대 이후에는 이미 연골이 닳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런 자세를 반복하면 연골이 빠르게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시큰거리다가 나중에는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지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을 받게 됩니다. 실제로 한 대학병원 정형외과 통계를 보면 무릎 인공관절 수술 환자의 70% 이상이 평소 쪼그려 앉아서 반질이나 걸레질을 자주 했다고 답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세가 근육 발달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오히려 잘못된 자세로 무릎과 허리에만 부담을 주고 정작 필요한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은 제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만약 걸레질을 하셔야 한다면 걸레 막대를 사용하시거나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세요. 밭일을 하실 때는 작은 의자를 가져가서 앉아서 하시거나 30분마다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해주세요. 두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무거운 등산과 계단 오르기입니다. 등산이 건강에 좋다는데 왜요? 라고 반문하실 겁니다. 물론 적당한 등산은 좋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적당함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경사가 15도 이상인 오르막을 오를 때 무릎 관절에 가해지는 충격은 평지 걷기의 34배입니다. 내리막은 더 심각합니다. 내리막을 내려올 때는 57배의 충격이 가해집니다. 특히 등산 스틱 없이 급한 내리막을 내려오면 무릎 앞쪽 연골이 집중적으로 손상됩니다. 처음에는 아프지 않다가 집에 와서 저녁쯤 되면 무릎이 붓고 아픕니다. 이게 반복되면 만성 퇴행성 관절염으로 발전합니다. 계단 오르기도 마찬가지입니다. TV에서 계단 오르기가 근력 운동에 좋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십니다. 하지만 이미 무릎이 좋지 않은 50대 이후에는 위험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34배, 내려올 때는 56배의 부하가 무릎에 걸립니다. 특히 내려올 때가 더 위험한데 대부분의 분들이 이걸 모르고 계단 오르내리기를 반복합니다. 서울 아산병원 정형외과 연구팀의 발표를 보면 50대 이후 계단 운동을 1년 이상 지속한 그룹에서 무릎 연골 손상이 평균 40%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무릎이 망가진 겁니다. 만약 등산을 하신다면 경사가 완만한 산책로를 선택하세요. 등산 스틱을 반드시 사용하시고 내리막은 최대한 천천히 무릎을 살짝 구부린 상태로 내려오세요. 한 번에 2시간 이상은 하지 마시고 일주일에 12회로 제한하세요. 세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과도한 러닝과 조깅입니다. 아침마다 운동장이나 공원에서 열심히 뛰시는 분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건강해 보이죠?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달리기가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달릴 때 발이 지면에 닿는 순간 우리 몸에는 체중의 23배에 달하는 충격이 가해집니다. 60kg이시면 매 발걸음마다 12만 180kg의 충격을 받는 겁니다. 이게 수천 번, 수만 번 반복됩니다. 젊을 때는 연골과 인대가
이 충격을 잘 흡수했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이미 연골이 얇아지고 인대가 약해진 상태입니다. 같은 충격이라도 관절에 직접 전달되어 손상을 일으킵니다. 대한정형외과학회와 스포츠의학회 공동 연구를 보면 50대 이후 주 5회 이상 30분 이상 달리기를 한 그룹에서 퇴행성 관절염 발생률이 3.2배 높았습니다. 건강하려고 운동했는데 오히려 병을 만든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심장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심폐 기능이 떨어져 있습니다. 과도한 유산소 운동은 심장에 무리를 줍니다. 특히 새벽의 추운 날씨에 갑자기 뛰면 혈관이 수축하면서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위험이 높아집니다. 실제로 응급의학회 통계를 보면 새벽 운동 중 심장마비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환자의 70%가 50대 이상 남성입니다. 대부분 평소 건강했는데 갑자기라고 합니다. 달리기 대신 빠르게 걷기 파워워킹을 추천합니다. 충격은 훨씬 적으면서 칼로리 소모와 심폐 기능 향상 효과는 비슷합니다. 시속 67km 정도로 3040분 걷는 게 50대 이후에는 최적입니다. 네 번째,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무거운 웨이트 트레이닝과 과도한 근력 운동입니다. 근육을 키우려면 무거운 걸 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는 무겁다의 기준이 달라집니다. 젊은 사람들이 하는 보디빌딩식 운동을 따라 하시면 안 됩니다. 50대 이후에는 인대와 힘줄이 약해져 있습니다. 무거운 중량을 들면 근육보다 인대가 먼저 다칩니다. 특히 위험한 건 벤치프레스, 데드리프트, 풀 스쿼트 같은 운동입니다. 젊은이들에게는 좋은 운동이지만 50대 이후에는 어깨, 허리, 무릎을 한 번에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 고중량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한 사람 중 6개월 이내 부상률이 60%에 달했습니다. 회전근개 파열, 허리 디스크, 무릎 인대 손상이 가장 흔했습니다. 한 번 다치면 회복도 느립니다. 젊었을 때는 2주면 나았던 부상이 50대에는 23개월 걸립니다. 그 사이 근육은 더 빨리 줄어들고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무거운 중량 대신 가벼운 중량으로 반복 횟수를 늘리는 게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자기 체중을 이용한 맨몸 운동도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5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운동 4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무릎 꿇고 하는 집안일, 무거운 등산, 과도한 달리기, 고중량 웨이트. 이 4가지는 오늘부터 당장 중단하시거나 수정하셔야 합니다.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50대 이후 근감 소증을 막고 근육을 키우는 기적의 운동 4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운동들은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검증된 것들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누군가의 관절을 살릴 수 있는 정보입니다. 첫 번째,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 스쿼트 의자 활용입니다. 아까 스쿼트가 위험하다고 하지 않았나요? 네, 풀 스쿼트나 무거운 바벨을 쥐고 하는 스쿼트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의자를 활용한 안전한 스쿼트는 50대 이후 최고의 운동입니다. 왜 스쿼트가 중요할까요? 우리 몸 근육의 70%가 하체에 있습니다. 특히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가장 큽니다. 이 근육들을 키우는 게 근감소증 예방의 핵심입니다. 서울대학교 스포츠의학연구소의 연구에 따르면 하체 근력이 강한 노인은 약한 노인에 비해 낙상 위험이 70% 낮고 독립적인 생활 능력이 3배 이상 높았습니다. 그럼 안전한 스쿼트는 어떻게 할까요? 방법. 튼튼한 의자를 뒤에 놓고 서세요. 발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발끝은 약간 바깥쪽을 향하게 하세요. 양손을 앞으로 쭉 뻗거나 가슴 앞에서 모으세요. 천천히 앉는다는 느낌으로 엉덩이를 뒤로 빼면서 내려가세요. 의자에 엉덩이가 살짝 닿으면 바로 일어서세요.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핵심 포인트. 깊이 내려가지 마세요. 의자에 살짝 닿는 정도만. 속도는 천천히. 내려갈 때 3초, 올라올 때 2초. 호흡은 내려갈 때 들이마시고
올라올 때 내쉬세요. 하루 1015회, 하루 23세트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의자에 완전히 앉았다 일어나는 것만 해도 됩니다. 익숙해지면 의자에 닿기만 하고 바로 올라오세요. 더 익숙해지면 의자를 치우고 공중 스쿼트를 하시면 됩니다. 3개월만 꾸준히 하시면 허벅지 근력이 눈에 띄게 좋아집니다. 계단 오르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벽 팔굽혀펴기입니다. 상체 근력도 중요합니다. 팔과 가슴, 어깨 근육이 약해지면 물건을 들거나 밀기가 힘들어집니다. 넘어질 때 몸을 지탱하지 못해서 얼굴이나 머리를 다칩니다. 하지만 50대 이후에 바닥에 엎드려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너무 힘듭니다. 어깨에도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벽을 이용한 팔굽혀펴기가 완벽한 대안입니다. 방법: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 서세요. 양손을 어깨 높이에 벽에 대세요. 손 간격은 어깨보다 약간 넓게.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리세요.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면서 팔꿈치를 구부려 벽에 가까이 가세요. 가슴이 벽에 거의 닿으면 팔을 펴서 원위치로 돌아오세요. 핵심 포인트: 엉덩이가 뒤로 빠지지 않게 몸을 일직선으로 유지하세요. 팔꿈치는 몸에 붙이지 말고 45도 정도 벌리세요. 천천히 3초에 내려가고 2초에 올라오세요. 하루 1015회, 23세트. 이 운동은 가슴, 어깨, 팔 근육을 동시에 키웁니다. 또한 코어 근육 복부와 허리도 함께 강화됩니다. 안전하면서도 효과가 뛰어난 상체 운동입니다. 익숙해지면 벽에서 조금씩 더 멀리 떨어져 서세요. 경사가 급해질수록 강도가 높아집니다. 나중에는 책상이나 의자 등받이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 플랭크 무릎 대고입니다. 코어 근육이 약하면 허리가 아프고 자세가 나빠집니다. 하지만 윗몸 일으키기 시섭는 50대 이후 허리에 무리를 줍니다. 대신 플랭크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일반 플랭크는 힘들 수 있으니 무릎을 대고 하는 변형 플랭크를 추천합니다. 방법: 바닥에 무릎을 대고 엎드리세요. 요가 매트나 쿠션 깔기. 팔꿈치를 어깨 바로 아래에 놓고 팔뚝을 바닥에 대세요. 무릎에서 머리까지 일직선이 되도록 자세를 잡으세요. 배에 힘을 주고 엉덩이가 처지지 않게 유지하세요. 이 자세로 2030초 버티세요. 핵심 포인트: 허리가 꺾이거나 엉덩이가 위로 올라가지 않게 주의하세요. 자연스럽게 호흡하세요. 숨을 참으면 안 됩니다. 목은 중립을 유지하고 바닥을 보세요. 처음에는 1015초만 해도 충분합니다. 하루 35회 반복하세요. 이 운동은 복부, 허리,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특히 척추를 지지하는 심부 근육들이 발달해서 허리 통증이 줄어듭니다. 미국 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플랭크를 3개월간 꾸준히 한 60대 그룹에서 만성요통이 평균 65% 감소했다고 합니다. 익숙해지면 시간을 늘리거나 무릎을 떼고 발끝으로 지지하는 일반 플랭크로 진행하세요. 네 번째, 반드시 해야 하는 운동 파워워킹 빠르게 걷기입니다. 달리기는 위험하지만 걷기는 안전합니다. 특히 빠르게 걷기는 50대 이후 최고의 유산소 운동입니다. 대한스포츠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시속 67km로 걷는 파워워킹은 조깅과 칼로리 소모가 거의 비슷하면서 관절 충격은 13 수준입니다. 심폐 기능 향상 효과도 뛰어납니다. 방법: 편안한 운동화를 신으세요. 자세를 똑바로 하고 시선은 전방 1015m를 보세요. 팔을 90도로 구부리고 자연스럽게 앞뒤로 흔들어 주세요. 보폭은 평소보다 1015cm 넓게.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고 발끝으로 밀어내세요. 숨이 약간 찰 정도의 속도로 걸으세요. 핵심 포인트: 대화하기 약간 힘든 정도의 속도가 적당합니다. 하루 3040분, 주 5회 이상. 평지를 선택하세요. 경사는 피하세요. 준비운동 5분, 본 운동 30분, 정리운동 5분. 아침보다는 오전 10시 이후나 오후가 안전합니다. 파워워킹은 전신 근육을 사용합니다.
특히 하체 근육을 골고루 강화하면서 심폐지구력도 높입니다. 체중 감량에도 효과적입니다. 영국 의학 저널 BMJ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40%, 당뇨병 위험이 35%, 치매 위험이 30% 감소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50대 이후 반드시 해야 하는 기적의 운동 4가지입니다. 의자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 무릎 대고 플랭크, 파워워킹. 이 4가지만 꾸준히 하셔도 근감소증은 완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하면 되는지 일주일 운동 계획을 짜드리겠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근력 운동일. 준비 운동 5분 제자리 걷기, 팔 돌리기. 의자 스쿼트 15회 x 3세트. 벽 팔굽혀펴기 12회 x 3세트. 무릎 플랭크 30초 x 3회. 정리운동 5분 스트레칭. 총 소요 시간 30분. 화요일, 목요일, 토요일 유산소 운동일. 준비운동 5분 가벼운 걷기. 파워워킹 30분. 정리운동 5분 스트레칭. 총 소요 시간 40분. 일요일. 완전 휴식 또는 가벼운 산책 20분. 이렇게 일주일에 6일 하루 3040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TV 드라마 한 편 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으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 3040년의 질이 결정됩니다. 운동 시간대도 중요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50대 이후에는 오전 10시 오후 3시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이 시간대는 체온이 올라가 있고 관절도 부드러워진 상태라 부상 위험이 적습니다. 새벽 운동은 피하세요. 특히 겨울철 새벽은 혈관이 수축되어 심장마비나 뇌졸중 위험이 높습니다. 늦은 저녁 운동도 수면을 방해할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절대 공복에 운동하지 마세요. 50대 이후에는 공복 운동이 위험합니다. 혈당이 떨어져 어지럼증이 생기고 근육 분해가 촉진됩니다. 운동 12시간 전에 가벼운 식사를 하세요. 바나나 1개, 그리스 요거트 반 컵 정도면 충분합니다. 둘째, 운동 전후 스트레칭은 필수입니다. 준비 운동 없이 바로 운동하면 부상 위험이 높습니다. 5분만 투자해서 관절을 풀어주세요. 운동 후 정리 운동도 마찬가지로 중요합니다. 근육통을 줄이고 회복을 빠르게 합니다. 셋째, 통증이 있으면 절대 무리하지 마세요. 아프면 쉬어라가 기본 원칙입니다. 50대 이후에는 참고 견디면 좋아진다는 생각이 위험합니다. 통증은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23일 쉬어도 안 나으면 병원에 가세요. 넷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운동 전후로 물을 마시는 게 중요합니다. 50대 이후에는 갈증을 덜 느끼지만 탈수는 쉽게 옵니다. 운동 30분 전 물 1컵, 운동 중간중간 조금씩, 운동 후 물 1컵을 마시세요. 다섯째, 단백질 섭취를 절대 잊지 마세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운동 후 30분 시간 이내에 단백질을 드셔야 합니다. 그리스 요거트 1컵, 삶은 계란 2개, 연어 1조각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운동만 하고 단백질을 안 먹으면 근육이 오히려 분해됩니다.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을 재생할 재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운동 70%, 영양 30%가 아닙니다. 운동 50%, 영양 50%입니다. 여섯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혈압약, 당뇨약, 심장약 등을 드시는 분들은 운동 강도를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약물에 따라 운동 중 저혈당이나 어지럼증이 올 수 있습니다. 일곱째, 기록을 남기세요. 운동 일기를 쓰는 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 무슨 운동을 몇 회 했는지, 몸 상태는 어땠는지 간단히 적으세요. 한 개월, 3개월 후 보면 발전이 눈에 보입니다. 이게 동기부여가 됩니다. 실제 사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서 보고된 케이스입니다. 58세 남성분이셨는데 처음 내원했을 때 계단 오르기가 힘들고 의자에서 일어날 때 손을 짚어야 하는 상태였습니다.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정상의 65% 수준이었고 악력도 또래 평균의 70%밖에 안 됐습니다. 문제는 이분이 운동을 안 한 게 아니라 잘못하셨다는 겁니다. 매일 아침 5km씩 달리고 헬스장에서 무거운 바벨 운동을 하셨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오히려 무릎은 아프고 어깨는 다치고 근육은 안 늘었습니다. 의료진이 오늘 제가 말씀드린 운동법으로 바꾸라고 권했습니다. 달리기를 파워워킹으로, 무거운 바벨을 자기 체중 운동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리고 운동 후 단백질 섭취를 철저히 하셨습니다. 6개월 후 다시 검사했더니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근육량이 정상의 85%까지 회복되었고 악력도 평균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고 계단 오르기가 편해졌습니다. 이분이 하신 말씀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왜 이 방법을 진작 몰랐을까요? 10년을 헛수고했네요. 이제야 운동이 즐겁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올바른 운동의 힘입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의학 연구들을 보면 60대, 70대에도 적절한 운동으로 근육량이 증가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50대 이후 절대 하면 안 되는 위험한 운동 4가지. 무릎 꿇고 하는 집안일과 밭일, 무거운 등산과 계단 오르기, 과도한 달리기와 조깅, 무거운 웨이트와 고강도 근력 운동. 50대 이후 반드시 해야 하는 기적의 운동 4가지. 의자 활용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 무릎 대고 플랭크, 파워워킹. 이 8가지만 기억하세요. 위험한 건 피하고 안전한 건 실천하세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부터 실천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닙니다. 오늘, 지금 당장입니다. 이 영상 끝나고 의자 스쿼트 10개만 해보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단백질 섭취를 절대 잊지 마세요. 연어, 그리스 요거트, 렌틸콩. 이 3가지를 매일 드시면서 오늘 알려드린 운동 4가지를 하세요. 이 조합이 완벽합니다. 단백질 없는 운동은 근육을 오히려 분해합니다. 운동 없는 단백질은 지방으로 축적됩니다. 2가지가 함께 가야 근육이 생기고 근감소증이 예방되고 건강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었다면 지금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서 더 많은 건강 정보를 받아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50대 이상의 가족이나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거나 페이스북에 공유해 주세요. 이 정보 하나가 누군가의 무릎을 살리고 근육을 살리고 건강한 노후를 선물할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다짐도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의자 스쿼트 시작합니다. 파워워킹 30분 도전합니다. 이런 다짐을 적어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건강한 노후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50대 이후 관절 통증 완화하는 스트레칭 7가지를 다룰 예정입니다. 무릎, 허리, 어깨 통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놓치지 마세요. 50대 이후의 삶은 아직 끝이 아닙니다. 오히려 시작입니다. 은퇴 후 30년, 40년을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침대에 누워서 보낼 건가요? 아니면 활기차게 걷고 뛰고 여행 다니며 보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늘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올바른 운동 시작하세요. 의자 스쿼트, 벽 팔굽혀펴기, 무릎 플랭크, 파워워킹. 이 4가지와 단백질 섭취가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줄 겁니다.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운동 꼭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